자, 안녕하십니까. 국민칸막입니다. 오늘은 뭐 이것까지 알아야 되니 2탄 천정에 이어서 오늘 칸막이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칸막이를 나눠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업체에다 의뢰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솔직히 업체에서도 좀 꺼려하는 공사들이 있어요.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공사들. 오늘 대략적으로 한 4m 50 정도, 4m에서 4m 50 정도 막을 건데, 이런 작은 공사 할 경우에 만약에 공사 업체에다 의뢰를 할 경우에 2인 1조로 온다고 하면 인건비 20만 원씩에 40만 원. 그다음에 거기에 뭐 공과자비 들어갈 거고, 또 자재비, 부자재비 들어가고. 그러면 저희가 막는다고 그래도 대략 아무리 못 잡아도 80에서 100만 원 정도는 버셔야 돼요. 근데 이 100만 원을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업자들이 솔직히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2명이 가면은 웬만한 큰 현장에서는 뭐 한 250에서 300 정도의 공사 물량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도 이런 공사들은 조금 난해해서 작은 공사들을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최대한 정말로 좀 자재나 공구를 최소로 쓰면서 일반 소비자분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저희들이 이거 공사하면 한 2시간 정도 예상을 하는데, 소비자분들 만약에 보시고 천천히 따라한다고 하시면 저희보다 한 2배 정도,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만 하신다고 하시면 비용도 한 5, 60만 원 절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직접 시공을 하시는 방법을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시공을 해본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어서 솔직히 옛날 기억을 좀 잡아서 다시 되새기면서 천천히 저도 초보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자세하게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최소화로 할 수 있는 공구, 이 가위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 가위, 그 다음에 줄자, 그 다음에 망치, 그 다음에 가장 포인트, 이 충전 드릴. 가정집에 누구나 다 어느 집에나든지 이 충전 드릴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충전 드릴만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시공하는 거를 찍어 볼게요. 물론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전문가들이 쓰는 뭐 레이저 측정기도 있고, 또 이렇게 매거진이라고 해서 충전 드릴, 자동 피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충전 드릴도 있는데, 굳이 그거 하나 사시려면 몇십만 원씩이에요. 저희 거 매거진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에 사놓은 거지만 그때 돈으로 제가 한 2, 30만 원, 한 3, 4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기 때문에, 공구를 직접 구입을 하시면 좋지만 굳이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공구를 구입하시면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정말 가정집에 있는 최소한의 공구로만 제가 시공을 하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측정 기구들이 다 있고 전문가들이 쓰는 공구들이 있다면 혼자도 할 수 있어요. 혼자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공구들이 없다고 하시면, 없다는 가정하에 2인 1조로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라인으로 해서 일자로 칸막이를 반듯하게 막을 건데, 칸막이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준점이에요. 칸막이가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렇게 삐뚤어지게 설치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뭐 크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나중에 하자 부분이 불명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 부착물이나 액자나 뭐 철구조물이나 뭐 TV나 에어컨이나 이런 걸 달았을 때 불명이 이렇게 반듯하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덜렁덜렁 이렇게 밑에가 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가장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각 방마다 보면 이런 벽도 있을 거고 저런 뒷벽도 있고 또 왼쪽 벽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으실 때 시멘트가 되어 있는 이런 돌벽보다는 이 두드렸을 때 동동동동 소리가 나는 이런 석고보드로 되어 있는 벽의 기준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벽들은 이렇게 벽돌을 쌓고 나서 꼭 미장 마감을 해요. 시멘트를 바르는데 그 시멘트가 아무래도 조금은 좀 울퉁불퉁하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돌벽보다는 기존의 이 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방 기준에서 그 칸막이 기준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준 잡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는 우선 이 벽이 지금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벽인데, 이 샌드위치 판넬이 반듯하다는 가정하에 제가 기준점을 잡는 겁니다. 지금 원하시는 위치에 먼저 바닥에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4m 24.
4240. 그다음에 1m 뒤로 거기 4240 똑같이 표시를 또 해주시고요. 또 1m 뒤에 4240. 줄자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사선이 되지 않고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하시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반듯하게 해서, 네, 반듯하게 해서 표시를 해 주십시오. 자, 천정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돼요. 자, 바닥을 4240에 우리가 이제 칸막이 기준점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천정도 똑같이 자, 4240에 표시를 해 주십니다. 4240에 1m 뒤로 1m 뒤로. 자, 똑같이 4240. 그 다음에 또 1m 뒤로. 됐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제일 끝으로. 자, 레이저 측정 기구가 있다고 하면 바닥만 기준점을 잡고 바닥에 레이저를 띄워서 천장에 바닥을 맞춘 다음에 천장을 똑같이 표시를 해주시면 그 기계가 이 위에도 자연스럽게 천정도 똑같이 표시를 해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공구, 비싼 공구가 없으니까 천정도 다 줄자로 조금씩 다 체크를 해준 거예요. 바닥도 다 1m 간격으로 체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런 먹선, 이건 이제 분먹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렇게 좀 이물질이 묻으면 안 되는 현장에 쓰는 건데, 네, 4240에 표시했던 것 같이 똑같이 맞춰놓고 이렇게 분먹을 때려 놓으면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 보이죠. 바닥도 동일하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먹도 없다는 가정하에 시공을 하겠습니다. 자, 가정집에는 저런 먹선도 없을 수 있죠. 또 이것도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거는 또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바닥에 표시를 할 때 1m 간격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4240을 1m 간격 표시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대부분의 이 철제들은 아주 반듯해요. 반듯하기 때문에 4m 24 우리가 표시했던 거에 1m 간격 표시를 했으니까 이 먹선이 없어도 4m 20에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맞추시면 일자로 반듯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정 또한 마찬가지예요. 바닥만 표시를 하고 원래 천정도 표시를 하고 이걸 똑같이 걸면 위아래가 똑같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점에서 똑같이 따왔기 때문에.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4240에 맞추고, 그 다음에 또 4240이 어디 있어? 여기에 맞추고. 오케이. 자, 이 런너라는 바닥에 천정에 고정되는 제품인데, 이 런너라는 제품을 4240에 표시한 곳에 일자로 이렇게 반듯하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일반 상가 건물이나 바닥에 보일러나 전기 판넬이나 전기 필름이 없는 현장에는 그냥 여기다가 못을 박으시면 돼요. 못을 박으시면 되는데, 필름이나 보일러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못이 들어가면서 배관이나 필름을 찍어가지고 물이 새거나 또 합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바닥에 어떤 보일러나 뭐 전기 판넬이 깔렸다 고 할 경우에는, 이건 이제 공업용 양면 테이프예요. 공업용 양면 테이프고 접착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금액은 비싸진 않아요. 뭐 1,000원, 2,000원 정도 하니까 이거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일자로 이렇게 딱 붙이신 다음에, 저희들은 원래 현장에서 시공할 때 이렇게 길게 붙이지는 않아요. 한번 닦고 해야지. 아, 바닥을 닦아야지. 런너는 기름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많이 붙이진 않는데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면 조금 더 튼튼하니까. 그리고 가장 포인트,
칸막이 설치할 바닥에 이물질이 있으면 이 테이프가 잘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꼭 빗자루로 이렇게 한번 쓸어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떼어냅니다. 종이를 떼어내고 자, 이제 4240에 맞춰서 깔아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까시면 안 되고 한쪽 부분을 맞추고 그 다음에 뒤에를 맞추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오라 이렇게 그리고 꽉꽉 눌러주세요. 바닥에 전기 배관이나 보일러가 없으면 못을 박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콘크리트 못. 철물점에서 이 물건을 구입을 하실 때 콘크리트 못을 몇 개 달라고 하세요. 금액은 얼마 많이 안 하니까 저희는 이제 콘크리트 타카핀이 있으니까 이걸로 대신해서 박는 거고, 절대 배관이 바닥에 있다고 하면 이걸 절대 박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이 프라이어가 없어도 그냥 시공이 못을 박지만 일반 분들은 많이 안 해보셨으니까 꼭 이렇게 잘 잡을 수 있는 이 플라이 이걸로 잡으시고 네, 이렇게 박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못질 하실 때 팁이 어떤 거냐면 팔꿈치가 움직이시면 안 돼요. 팔꿈치는 그대로 있고 손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고정. 그 다음에 이것도 간격을 좀 촘촘하게 박아주면 좋은데 우리는 우선 바닥에 지금 양면 테이프가 한번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프라이로 딱 잡아주시고 에이씨 뭐시 지우러졌다. 아씨 왜 이렇게 못이 안 들어가? 잡아주시고 팔꿈치 고정, 손만. 대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못은 튼튼한 걸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 러너가 몇 가닥이지? 제가 칸막이를 4m 50까지 뺄 거니까 자, 우리가 원래 이렇게 철제를 자를 때는 고속절단기를 사용을 하죠. 고속절단기. 근데 그 고속절단기도 저희는 없으니까 표시를 하고 가위로 자르시고 또 반대도 가위로 자르시고 이것도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 근데 잘라면 돼. 근데 가운데 자르는 게 기술이 필요해. 이게 노하우가 있어야 돼. 잘라면 쉽게 잘리던데.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게 좋죠. 이게 아니라 반대 거네. 자, 이은 부분을 딱 맞추시고
여기도 반대 표시해 놓은데 다가 딱 맞춰 주시고, 바닥에 우리가 1m 간격으로 4240에 표시를 다 해놨었으니까,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꽉 눌러 주시고, 이제 천정을 고정을 잡을 겁니다. 이 런너를 천정 고정을 잡을 건데, 천정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니까 저희가 피스나 양면 테이프 굳이 붙일 필요 없고요. 피스로 해서 천장에 고정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고정을 잡으실 때는 피스가 보면 다 이 크기가 틀리고 하는데, 가장 크게 이게 이제 외날 피스, 그 다음에 이게 스크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양날 피스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스크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게 양날 피스. 근데 고정을 잡으실 때는 양날 피스도 괜찮지만 될 수 있으면 외날 피스로 고정을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천정이 대부분 석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텍스, 이 엠바 라인에 어떻게 운이 좋게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피스를 지금 가운데 하나만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박아 주셔야 돼요. 꼭 이럴 때 한 번씩 실수를 하네. 자, 다시 한번. 네, 그리고 포인트가 마지막에 딱 멈출 수 있게끔 여기서 두세 바퀴 더 돌아버리면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들이 하는 말로 그냥 빵 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딱 멈출 수 있게끔, 네, 이렇게 고정 잡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사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우리가 벽에서 지금 4m 50에 아까 바닥에 표시를 했잖아요. 천정도 동일하게 4m 50에 저벽에서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더 자른 것 같은데요? 천정이 4200까지밖에 없네. 추려서 그러면 300을 줄이자. 네, 그런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서 급하게 서두르면 분명히 방법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네, 여기도 동일하게 양쪽 사선으로 하나씩 박아 놓을게요. 네, 이렇게 고정을 잡아 주시고, 제가 천정을 4m 50으로 해 놓은 줄 알았는데 4m 20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맞춰서 커트를 해 주겠습니다. 여기도 방법은 동일하게, 양면 테이프 때문에 안 떨어진다 이거.
어우. 양미테이프 이렇게 세나? 공공장비가 세죠. 어우. 천정하고 바닥에 런너 고정 작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벽에 뼈대라고 생각하고 이제 스터드 고정 작업을 해줄게요. 자, 천정하고 바닥에 깔아놓은 제품은 런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뼈대를 세울 스터드라는 겁니다. 스터드 간격은 이제 45cm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모든 경량 자재는 300에 600, 그 다음에 뭐 석고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900 사이즈로 369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정 엠바 같은 경우에는 300, 600, 900 이렇게 30cm 간격으로 시공을 해주지만 벽체 같은 경우에는 45cm 간격으로 해서 석고보드 한 장에 스터드가 하나, 둘, 셋 3개가 몰릴 수 있게끔 45cm 간격으로 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줄자 실측하실 때 보시면 일반 소비자분들 한 사람은 바닥에 잡고 있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시공들 하시는데 이렇게 가운데다 잡으시고 또 손을 다칠 수 있어요. 양쪽이 좀 날카롭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보다 뭐 더 높다 그러면은 뭐 저희들이 이렇게 뭐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스터드 높이를 실측을 할 거예요. 이제 런너에서 런너까지 길이 대략 지금 딱 꼭지점이 2m 53, 2530 정도가 나오는데 대부분 어느 현장이든지 바닥하고 천정이 수평이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여러 군데를 재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2520 정도, 여기도 2520 정도, 여기도 2520, 끝에도 2520. 처음에만 2530이고 나머지 공간들은 대부분 다 2520 정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 유격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대략 한 35mm 정도 유격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2520으로 일괄 커팅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런너를 자르는 똑같은 방법으로 2520을 커팅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것도 또 까딱까딱. 고속 절단기가 있으면 정말 편한데 아니면 자재를 구입을 하실 때 높이 실측을 하셔가지고 바닥에서 천정까지 높이를 정확하게 재시고 거기에서 한 1cm 정도 여유를 주시고 유격이 있으니까 위아래 런너 두께가 3cm 밑에도 3cm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일괄 커팅을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략 뭐 설치할 공간이 2530이나 4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520이나 2530으로 일괄 커팅을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겠지만 이거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동일한 사이즈로 커팅을 하시고 45cm 간격으로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이게 딱 안 맞아도 돼요. 어차피 저희가 석고판을 시공을 할 때 석고를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컴프레셔 사용해가지고 타카로 쏘는 게 아니라 피스로 충전 드릴로 시공하는 걸 보여드릴 거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시공하는 이 스터드하고 런너, 이 칸막이는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량 철골 칸막이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지금 65mm입니다. 이 두께가 6.5cm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벽 두께에 따라서 뭐 50mm, 65mm, 뭐 넓게는 뭐 100mm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칸막이가 이제 높은 현장, 에 따라서는 메타수가 상당히 길게 높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벽 두께에 맞춰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속구보드를 한 장을 붙일 건지 두 장을 붙일 건지 이거를 선택하셔서 하시고, 뭐 극장같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현장에서는 정말로 10m 넘어가는 그런 제품들도 주문하면은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현재 6.5cm, 65mm. 네.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45cm 간격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판 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을 거니까. 네, 이렇게 스터드 커팅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스터드를 세우는 방향은 굳이 뭐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이 드릴을 가지고 속구보드를 이 피스를 고정을 할 때 이게 이렇게 눌리면 이렇게 까지거든요. 틀어져요. 틀어지기 때문에 잡고 쳐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 있게끔 나가는 방향으로 세워주는 게 제가 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방법은 없어요. 뭐 가운데 거 이렇게 돌려놔도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근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잡고 저희가 시공을 할 때 이게 편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나가는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반대쪽에서 저희가 이렇게 친다. 그러면 또 스터드 방향이 전부 다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게 편하겠죠? 네, 이렇게 가야지 또 여기서 이렇게 잡고 치는 게 편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안쪽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스터드는 나가는 방향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구보드를 구입을 하실 때도 간격이 90cm니까 조금 계산을 해보세요. 뭐 자재상에 가가지고 길이하고 높이를 말을 해주면 물량을 뽑아주고, 그다음에 그 물량에서 혹시 모르니까 또 부족하면 왔다 갔다 또 하셔야 되니까 구입을 하실 때 자재상에서 뽑아준 물량보다 한두 장 정도 더 여유 있게 가져오시는 게 좋은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셨을 때 90cm로 간격으로 붙으니까요. 그러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아래쪽에 네 장 들어가는 거고, 아래쪽 5장이구나.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그 다음에 쪽까지 5장. 그 다음에 저희가 투피를 칠 거예요. 속구보드를 2번을 붙일 거니까 아래 5장이면 2번을 붙이니까 10장. 그리고 이 속구보드 한 장이 90cm의 높이가 1m 80이거든요. 이거 한 장 가지고 반을 자르면 위에 게 커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양면 투피를 친다 하더라도 5장이면 한쪽 면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10장, 위쪽에 한 장 가지고 2장이 나오니까 5장. 그래서 총 15장. 자재를 구입을 하실 때는 혹시라도 뭐 자르면서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두 장 정도 더 여유 있게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속구보드 자르는 것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속구보드를 저는 지금 대략 한 10cm, 15cm씩 할 건데 이렇게 줄자를 대시고 15cm씩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연필로 표시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또 15cm.
그 다음에 또 15cm 4개 5개 여기도 똑같이 300 450 600 750 그리고 이제 석고보드를 반드시 자르실 때 집에 이런 구조물들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뭔가를 좀 찾으셔야 돼요. 이게 빨리 이 반듯하게 커팅이 돼야 되니까 아니면 석고보드를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한두 장 정도 여유 있게 샀으니까 여기를 그냥 일괄 커팅을 하시고 이 매끄러운 면을 줄자 대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르실 때는 칼날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5cm를 자르고 싶었는데 만약에 칼날이 밖으로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 그러면 이 시작점은 15cm지만 끝나는 석고보드 뒷면은 뭐 15.2, 15.3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자르실 때는 칼날이 내 몸 방향 쪽으로 안쪽으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대고 맞추고 위를 맞추고 이렇게 이거를 한 방에 다 자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석고보드는 종이만 잘라 주시면 돼요. 종이만 잘라 주시면 되고 이 지금 15cm씩 자르는 이유가 우리가 석고보드를 2장씩 붙일 건데 첫 장하고 두 번째 장하고 단 차이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석고보드를 붙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단 차이를 안 주게 되면 석고가 나중에 페인트나 도배 마감을 했을 때 쉽게 떨어지고 크랙이 가고 이 줄 이음새 부분이 하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장씩을 세워주고 5개를 커팅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석고보드 바닥에 온장으로 해서 5장이 있을 거니까 똑같이 5개 밑에 들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자르는 거는 무릎으로 그냥 한번 툭 쳐주세요. 그리고 뒷면에서 힘을 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칼을 비스듬하게 대고 쭉 올려주시면 돼요. 두 번째 장도 똑 해서 비스듬하게 쭉 올려주시고 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팁. 이쪽 면은 이제 석고보드 원장의 시작면이니까 매끄러운데 절단면들은 이렇게 우둘투둘하거든요. 이렇게 우둘투둘한 거는 칼 뒷면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한 번씩 긁어주세요. 이렇게 긁어주시면 어느 정도 매끄럽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위쪽에 온장을 세우고 나서 위쪽에 우리가 석고보드를 잘라서 붙여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석고보드를 바닥에 눕혀놓고 하셔도 되는데 계속 이제 섰다 앉았다 해야 되니까 석고보드를 한 장 정도 잘라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걸로 쓸까? 여기도 525. 처음에는 이제 한 뭐 600이나 700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거 자르고 남은 걸로 해서 절반을 똑같이 맞춰서 재단 다이를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바닥에 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칼날은 이렇게 길게 빼고 할 경우에는 자르면서 이게 타고 올라와서 손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칼날은 최대한 작게 조금만 빼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무릎으로 툭 쳐서 똑같이 날리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재단 다이를 이렇게 올려서 이제 여기서 커트를 하시는 거죠. 이게 석고가 하중이 붙으면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석고보드가 한 장이 대략 한 10kg 정도 하니까 드실 때는 허리 조심하시고 많이씩 들지 마세요. 한 장이나 두 장씩만 들고 다니셔도 됩니다. 저희는 재단판이 3장, 4장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석고보드를 붙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첫 장을 가장 잘 붙여 주셔야 돼요. 첫 장을 잘 붙이고, 어차피 첫 장 면에 맞춰서 생김새 그대로 가기 때문에 첫 장만 잘 붙여 놓으시면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그냥 생김새대로 가기 때문에 속도가 붙으면 상당히 빠릅니다. 이게 석고보드 한 장 90cm에 가운데 딱 45cm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45cm를 표시한 거고, 첫 장만 이렇게 신경 써서 좀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 지배 시공을 할 때 이 벽체들이 전부 다 석고보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우리는 공장이라 빔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맞추다 보니까 빔 라인에 딱 맞아버렸는데, 이 스터트도 석고를 시공을 하고 이 끝벽을 이 벽에다가 이 스터드를 고정을 안 해주시면 이게 나중에 밀렸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빔이기 때문에 고정을 안 하고 넘어가겠지만, 가정집에서 하실 때는 벽에다가 스터드를 최대한 밀착을 하시고 위에 우리 런너 박았던 것 같이 양 사이드로 해서 필수 고정을 꼭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벽이 나중에 도배하거나 페인트에도 이 울림이 없이 밀었을 때 튼튼하게 고정이 잡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꼭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첫 장을 가장 붙일 때 포인트가 이 가운데 이 45cm 바하고 이 900, 이 첫 석고보드 끝면에, 이 두 개는 가장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여기 첫 장을 붙이는 걸 자세하게 보여 드릴게요. 우선 900을 맞춰 주시고, 여기 45cm. 왜 제가 이 45cm를 첫 장에 표시를 했는지 제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처음에 잘라놨던 10cm 이거를 먼저 바닥에다 고정을 잡아 놓겠습니다. 고정을 잡고 하점에 자, 기준이 되는
이 첫 라인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두 번째가 시작할 이 라인에 딱 맞춰서 45cm 간격으로 첫 장을 고정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김새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미리 봐가지고. 자, 두 번째 이제 원피 투피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자, 포인트는 두 번째 장이 가운데 표시해 놨던 이 라인에 딱 맞춰서 이제 시공이 되는 거죠. 이것만 잘 잡아 놓으시면 거의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쪽에 들어가면서 지그재그로 껴주시면 돼요. 두피를 이렇게 껴서 면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내려주고. 아이고, 10년 만에 하다 보니까 빼먹는 게 하나씩 나오네. 이 원피하고 투피에 45 간격을 맞추기 때문에 투피를 넣고 다음 면에 이거를 또 스타드 가운데다 딱 맞춰주시는 게 이 포인트예요. 밑에도 맞춰주시고 위에도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 스터드가 흔들리지 않게끔 속골을 이 원피 면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리고. 자, 방금 보셨죠? 이렇게 스터드를 딱 잡고 고정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스터드 방향을 판 나가는 방향대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고보드 자세하게 보시면 속고보드에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어요. 이 점들이 가운데 어느 정도 표시를 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맞춰서 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러면 이 정도. 넣으시고 또 가운데 점 여기 이 정도. 첫 장만 잘 맞춰 놓으시면 두 번째는 그냥 블럭 끼용 맞춰 놓는 것 같이 피스는 꼭 양날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피스를 최대한 적게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박으면서 나중에 박을게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영상이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더 넣어주시고 붙여주고 면이 닳았으면 자연스럽게 내려주세요.
석고를 넣었을 때 이 이음 부분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스터드를 잡으시고 이음면을 확인을 하시고 피스 고정. 여기도 똑같이 한 50cm, 45cm 간격으로 고정. 피스 고정 잡으실 때도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이거 잡고 밑에 가운데 잡아버리면 이 스터드가 아무래도 피스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휘기 때문에 반듯하게 박히질 않습니다. 여기 잡아주, 여기 받고 여기 박아주면 아무래도 이거 때문에 또 힘을 받고 있으니까 스터드가 까지거나 우는 게 적거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집에 이런 발판들이 있으면 좋지만 가정집에 이런 발판들 없죠. 그러면 그냥 식탁용 의자, 애들 공부방 의자 대신에 바퀴 달린 거 말고 네, 그거 가져다 가셔도 돼요. 자, 이제 아랫장은 어느 정도 붙였으니까 제가 윗장 붙이는 거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윗장도 자, 실측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잡으면 59cm가 나오는 거거든요. 59cm.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585가 나와요. 590, 585. 이럴 경우에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석고보드 15cm 자를 때 보여드렸잖아요. 석고 이렇게 우둘투둘한 면들이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한 5mm 정도 빼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595면 585, 590이면 5mm 빼서 585, 여기는 580, 585, 580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반듯하게 잘라주겠습니다. 솔직히 원피는 안에 들어가는 판넬은 마감 판넬이 아니니까 한 5mm에서 1cm 정도는 빠져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투피 치실 때만 최대한 꼼꼼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장 세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재단판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마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싹 잘라 놓으시는 게 좋아요. 싹 잘라 놓으시는 게. 여기도 580, 여기도 580. 여기도 커트 하실 때 딱 해서 45도로 자연스럽게 길러주시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75.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다 5mm씩 빼는 거예요. 580일 때 575 잘라주시는 거고, 항상 재단하실 때 칼날은 많이 빼지 마시고 조금만, 많이 빼면 무조건 손 다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원피 재단은 끝났고요. 투피 재단, 이제 두 번째 판 들어가는 재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피는 5mm, 투피는 3mm, 740. 깨끗한 면양 기준으로 740.
잘랐으면 섞고 면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칼 뒷부분으로 해주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렇게 맞춰보시고 맞으면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735 항상 칼은 밖에서 내 몸 방향 쪽으로. 이것도 속고면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 장도 한번 맞춰보시고 오케이. 이게 해놓고 안 맞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한번 할 때 737 735 이쪽이 735 아니구나 이쪽이 737이구나 737 이쪽이 735 항상 붙는 면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면이 밖으로 가는 거고 윗면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이 스터드가 벽에서 45가 딱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900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우 힘들어. 아 피스 완전 나이스인데 이거. 다시 또 원피를 먼저 넣어주시고
피스는 꼭 양날을 사세요. 양날을.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피스 다 박아야 돼요. 위에 다 박아야 됩니다. 가운데도 박아야 되고. 근데 저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 900 맞으니까 원피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고를 박으실 때, 피스 고정하실 때, 이렇게 손으로 했을 때 이 피스 머리, 이 대가리 부분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튀어나오면 나중에 도배를 해도 이게 보일 거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해도 이게 보이니까 이게 살짝 어느 정도, 살짝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만 힘 조절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힘을 또 너무 많이 줘버리면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도 안 됩니다. 이러면 이 석고보드를 물고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 조절을 마지막에 하셔가지고 살짝 끝에서는 이렇게 멈출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피스도 박으실 때 듬성듬성 박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이 라인 이것도 좀 맞춰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석고보드는 점들이 있어요. 점들이 이렇게 점이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이 점이 45cm니까 이 점에 맞춰서 일자로 쭉쭉, 네, 예쁘게 최대한 촘촘히 튼튼하게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터드 칸막이 집에서 충전 드릴하고 줄자하고 칼, 그리고 여기 항공가위, 함석가위라고도 하죠. 이것만 가지고 시공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도배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상부, 하부, 그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 부분 이쪽에는 이제 몰딩 마감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원피하고 투피 단차를 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석고보드 한 장에 서로 여기 부분에 네 장이 물릴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두 장이 똑같아 버리면 충격이 있으면 이 두 개가 같이 튀어나가 버리죠. 그래서 한 장하고 이 석고보드 한 장에 여기 부분에 이렇게끔 다 물릴 수 있게끔, 그래서 원피하고 투피를 따로따로 이렇게 단차이를 주는 겁니다. 이거 굳이 원피를 뭐 높게 가도 되고 투피를 높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밑에 10cm나 15cm 정도 단차를 주시는데, 저는 이제 원피를 칠 때 15cm 단을 밑에 깔고 했던 거고, 그게 아니면 원피를 그냥 원장을 1800짜리를 붙이시고 투피를 하실 때 이렇게 잘라가도 됩니다. 잘라가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더 이상 여기서 뭐 설명드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여기에 뭐 전선 다는 거라, 전선 빼는 거라든지, 그
그다음에 뭐 구조물 설치하는 거, 칠판 설치하는 거, 에어컨 설치하는 거 이런 걸 다시 한번 추후에 영상으로 자세하게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